네, 맥형입니다. 오랜만에 외부에 나와서 컨설팅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은 구독자이시면서 좀 연세가 있으신 사장님 부부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는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장님의 매장 바로 앞에 보면 상권이 다 단절되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많아도 나의 고객이 아니다, 나의 상권이 아니다 인지를 하시고요. 이곳의 상권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대룡포스트 6차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오피스의 백화점이에요. 지하에 푸드코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만 건너면 이와 같이 조그만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되는 곳이 있고 되지 않는 곳이 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멀리서 이곳까지 나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데요. 보세요. 일단은 오늘 한 판, 그리고 퐁듀에 빠진 숯불 닭갈비 퐁닭, 한 사장님이 같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길이가 거의 한 10m 정도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전면도 거의 한 6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간판이 걸려 있고 두 개의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에 한 테이블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구성도 보고 상차림도 보면서 이곳이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또 비용도 없다 보니까 업변은 쉽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지 맥형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 보시죠. 먹어봐도 되죠? 네. 양념 밑간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컨설팅 의뢰한 것도 굉장히 인력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비싼데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테이블 오더로 주문해서 결제하고 이렇게 단품 메뉴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상권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대룡포스트 6차. 지금 밑에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저기는 점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저녁에 파는 고기보다 점심에 파는 김밥이 나으니까는 김밥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깃집에서. 옛날에 제가 샤브샤브를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점심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저녁에 손님이 없어요. 저 같더라도 점심에 여기서 먹으면 저녁에 이 집 안 와요. 먹을 때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고기 손질을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약간 힘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씹히고 있거든요. 약간 좀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몇 점 먹으면서. 호주산이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양념 묻혀가지고 파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실 소비자들이 엄청 깐깐해서 그냥 국내산 생고기를 차라리 비싸게 팔면은 오히려 그런 집이 더 잘 되거든요. 결국엔 원재료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밑간이나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원재료 자체가 약간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닭구이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닭구이의 품질 자체가 물론 회전이 안 돼서 더 그럴 수도 있고 프레시하지가 않아요. 도치로 한번 살짝 한 거예요. 얼었다 녹았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올렸다 해동해가지고 사용하면은 퀄리티 자체가 확 떨어지거든요. 남자 사장님께서 지향하는 부분은 닭구이 쪽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해오다가 떨어뜨리려니 아쉬운 거, 미련 뭐 그런 거. 뭘 먼저 했어요, 여기서? 소갈비살 먼저 했죠. 그때도 재료를 똑같이 쓰셨나요? 그렇죠. 이거 초창기에는요 1kg에 1kg에 4만 원. 그게 좀 먹혔는데 그땐 저희가 경험이 없으니까 직원이 5명 있었어요. 뭐 인건비 빼고 남는 게 없었겠죠. 근데 손님이 금방 차고 오픈빨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계속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는데 이제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안 되는 집들은 계속 안 되고 잘 되는 집들은 계속 잘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여기는 또 심지어 평수마저 커버려요. 이렇게 평수가 커버리면은 이런 데서 한 두 테이블 들어오면은 여기 하나 앉고 저기 하나 앉으면은 정신 없습니다. 테이블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장사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있어야 더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감으로 했다면 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미 이제 많이 맥형TV 보고 남편하고 의논하고, 근데 이제 여전한 남편의 고집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남자 사장님 경우는 어떤 게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호런이 혼자 있었을 때 친절도의 부족함.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손님이 앉으면은 의자 같은데 이렇게 술도 한 잔 먹고 기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이건 최근에 바꾼 거예요?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컨셉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의자를 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이 의자에 꽂히신 거예요. 이 의자 때문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의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의자였으면은 허리 아파가지고 좋은 기억으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간판이 좀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는 모르겠고 문제되는 게 많다는 건 인지하고 있죠. 제가 딱 보고 느꼈던 거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룡포스트 6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보이는 아까 장사가 그래도 곧잘 된다는 삼수기 갈비? 거기도 점심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뭐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심을 어렵고 대룡포스트 6차 안에 있는 아이템과 겹치는 아이템을 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이템이 그 안에서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갈비살, 닭구이 둘 다 막 매력적이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닭구이는 제가 보니까는 바로 빼야 될 것 같은, 고객을 줬을 때 재방문이 아니라 이탈이다, 이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냥 치킨 오프 자리인데, 왜냐면은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대룡포스트 6차에 없는 대형 평수예요. 여기만큼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아요.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 아니고, 이런 곳은 치킨, 맥주를 파는 그런 곳이 적합한데 상황을 알고 왔으니까 여기는 뭔가 돈을 투자해서 바꿀 수는 없어. 지금 있는 거에서 최선을 해서 손님을 오게 해야 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업종 변경을 해서 다 만들고 할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저는 있어요. 전 여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뭐냐면 간판면이에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두 개로 나눠놓고 심지어 노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간판 후져 있어, 안에 사람 없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 간다고요. 무조건 여기에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면 간판은 투자해야 돼요. 폭을 좀 더 키워가지고 크게 간판을 달잖아요. 옆에 있는 갈비집보다 훨씬 크고 이쁘장한 매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개선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닭구이를 경험해요? 여기 소갈비살 팔아요? 저는 메뉴판 보고 사장님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여기는 닭갈비 집이야 아니면은 갈비살 집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저 금액 자체가요, 정말 싼 금액인데 환산이 안 돼요. 이게 뭐 한 판에 뭐 55,000원, 근데 이게 100g 기준으로 5,500원 막 이러면서 이게 계산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메뉴판을 쭈꾸미까지 있고 지금 팔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서 차라리 그냥 다 지우고 냉동 삼겹살 딱 해가지고 파는 게 훨씬 이 집 대박집 될걸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리하기 쉽고요. 왜 생고기를 회전도 안 되는데 관리하냐고요. 차라리 냉상 같은 경우는 실패율이 없잖아요. 지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이 사이드가 되게 훌륭하고 신선해요. 오히려 메인이 못하는 걸 사이드가 다 살려주고 있는데, 그냥 냉상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드랑 접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분위기가요, 올드해요. 오래됐어 이게 아니라 오래됐음에도 매력이 있어요. 생각보다 청결하게 관리하셨거든요. 뭐 벽면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게 오래된 정서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메뉴판까지 저렇게 막 정신 없으면 여기 와서 뭘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부터 아파요.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저기 밑에도 냉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겹살, 뭐 무한 리필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거기에 없는 거래야 경쟁력이 있지만 그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점심을 하고 있잖아요. 점심을 경험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는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간판하고 창 쪽에 있는 부분들만 디자인적으로 옛날 감성으로 여기에 매력을 계속 어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관리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주력이 못 받쳐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관리하기 쉬운 주력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여기서 치킨 튀기고 뭐 하면은 내부의 환경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공조시설이나 막 이런 것들도 다 손대야 돼요. 근데 손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추천하고 싶은 건 없어요? 여기는 냉동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개인 매장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장님 이름 걸고 하세요. 냉동 삼겹살 사장님 얼굴 그냥 딱 놓고서는 내가 그냥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동네 상권에서 맛집 되는 거거든요. 큰 평수에서 회식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양념구이는요 외식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돼지갈비를 넣어서 쭈꾸미 이런 거 빼고 이번 출구 숯불갈비 이렇게 할까 이제 의논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도 감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네네. 우리 생각은 다 틀렸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그래서 사실 기획하고 컨셉하고 브랜드
브랜드까지 만들어주는데 진짜 1,000만 원 정도 컨설팅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하면은 힘들고 그만큼 완성품이 안 나오니까. 벌써 냉동 삼겹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되게 막연해요. 저희는 사실. 그럼 불판을 푸드도 다 없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또 하나 아이템 생각나는데 이런 너무 많은 시그널을 드리면은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거기에 너무 몰입하실까봐 약간 저쪽에 없는 아이템 이런 데는 특수 부위도 괜찮아요. 곱창 같은 거 제대로 배워서 만약에 이 자리에 하잖아요. 여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쩌다가 먹는 음식일수록 어쩌다 먹는 거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는 데가 있어요. 나 곱창 먹으면 어디 간다. 근데 자주 먹는 삼겹살은요 실패해도 돼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객이 갖는 특성인데 곱창은 직장인들이 회식하기 좋은 거죠. 소주 한 잔. 근데 곱창 아이템은 초반에는 힘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자리를 금방 잡아가요. 이 동네에 곱창 먹으려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되는 아이템만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대안 드리는 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냉동 삼겹살이 관리나 직장인들의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나와서 3, 4, 5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되고 이 분위기에는 충분하다. 조명 바꿔야 되고요. 음향해야 되고 하면은 이제 계속 이게 센터에 있잖아요. 걸리잖아요. 이 판자차를 바꿔서 그냥 브루스타가 들어가서 거기에 올려서 구워서 먹는 방식도 괜찮아요. 그거는 옮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테이블만 막으면 옮길 수 있잖아요. 아니요.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아야죠. 한번 사장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벤치마킹 한 군데 익산에 소강 불고기라고 거기 가시면 불고기집이 아니라 5, 60년 된 식당을 할머니 같은 분이 하세요. 테이블 한 4개, 5개 놓고 하는데 손도 엄청 크셔가지고 신김치에 파김치, 고추, 마늘, 청국장 하나 딱 끝이에요. 거기에 냉삼을 먹는데 저 그거 먹으러 익산에 KTX 타고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를 지하 가서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거 뭐 거리 얼마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와가지고 먹는다는 거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봐야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컨설팅이네요. 제가 프랜차이즈 냉삼집 하는 대표한테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이게 즉흥적인데 저도. 여보세요? 글씨가 통화돼? 말씀하세요. 형 그 유튜브 찍고 있는데 네. 가산 디지털 단지 2번 출구 앞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야. 냉삼집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하기에는 여력이 없으셔. 네. 그래서 너가 좀 도움을 줘서 냉동 삼겹살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도움 줄 수 있나? 아, 예. 할 수 있어요. 너무 흔쾌히 얘기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오해해. 알려달라고 하는데 뭐 왜 안 알려줘? 알려줄 수 있죠. 이 네. 스케일이 여기 틀린 친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브랜드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힘드신 자영업자인데 제가 더 드릴 수 있죠. 너는 내가 볼 때는 평생 복 받으면서 살 거야. 근처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미팅 한번 하면 좋죠, 그러면? 너도 한번 네. 기회가 되면은 와서 봐드리고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배우는 과정까지 내가 좀 거기 가서 촬영을 좀 하고 도움을 좀 줘서 이분들이 독립점포로 좀 개선해서 스스로 막 상호도 어떻게 지을지 의견 받아서 디자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성업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 오. 할 수 있겠지? 네, 예. 도와줘. 형 혼자는 버거워.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이. 너무 감사해요. 청양집 한번 가보시면 거기 메뉴는 물론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간소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나가지만 제가 볼 때 두 사장님이 직접 하시기에는 메뉴의 구성 너무 많아요. 저는 생각을 많이 덜어드리고 싶어요. 메뉴가 없다고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집중 못하는 것보다 간소해서 그것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그래도 한번 거기 익산에 내려가서 이렇게도 구성이 별로 없는데 손만 큼직큼직하게 하고 청국장 하나 기가 막히게 끓이니까는 되는구나. 이걸 한번 느끼실 것 같고요. 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 잠수교까지 이렇게 두 군데 가서 보시면 아 냉삼집 매력 있네. 물론 상권에 맞아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최소한 투자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에는 저는 뭐 여기서 양념 돼지갈비 팔아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 이탈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너무 많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다 놓으시고 한번 제가 신근식 대표하고 잡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 돈 안 들이고, 사실 이게 욕심이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돈 없이도 내가 창업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어쨌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서 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저도 남겨놓고 싶어서, 또 두 사장님 뵈니까 인상 참 좋으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상만 좋다 그랬잖아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 생각을 하는 거지, 이분들은 장사할 사람들이 아니신데 그러면 전 아마 애둘러 다른 얘기하고 그냥 영상 찍고 갔을 거예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안개 같은 게 살짝 거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참고로 오늘 컨설팅은 제가 돈을 받았나요? 아니요. 계속 컨설팅 하면 사람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돈 받고 찍네 이럴 수도 있어서 아니에요. 말씀을 네. 드려야 오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것 맞아요. 같고요. 정말 고액 과외를 무료로 지금 해주시고 계신. 자영업이라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생계를 책임지시고 가족끼리 나와서 하는 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보도 느리고 감각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한다고 해도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되는 과정까지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해볼게요.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점심에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죠? 저희가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500년 이상. 그 박씨 집성촌이에요. 거의 뭐 박혁거세 그때부터. 그렇죠. 막 그래서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점심에 가끔 예약을 하시는데, 가끔 예약하시는 것 때문에 12시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매출이 2천만 원이었는데 심지어 220만 원 적자였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뭐 600 이상 나갔는데 갑자기 이분들한테 잘리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주방에 계신 분은 10년이 넘었어요. 계신지. 어떻게든 이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걸 모색하다 보니까 점심 장사를 한 건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거죠. 이제는 내 역량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문을 두드렸죠. 많이 배웠어요, 맥경 TV 보면서. 추후에 그러면은 점심 저녁 장사를 어떻게 할지는 완성되는 과정에서 한번 결정을 하시고요. 왜냐면 메뉴가 제가 청국장을 말씀드렸지만 청국장이 될지 김치찌개가 될지 냉삼하고 어울리는 녀석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냉삼은 느끼하기 때문에 계속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거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많이 먹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점심 메뉴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을 전혀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008년도부터 했지만 블로그가 지금 20개도 안 된다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기존에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한테는 다시는 오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익스테리어를 바꾸고 배업하듯이 하지 않으면 선입견을 지우지 못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벤치마킹 2군데 해서 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랑 같이 신근식 대표 만나러 가실게요. 가서 돌아가는 시스템 한번 보고 DNA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 가져서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상호도 직접 정해서 외부만 좀 디자인을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8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저번 주에는 하루에 24만 원, 26만 원, 그제 2테이블 있었고 50만 원 미만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을 닫아놓는 게 손해가 적다. 저는 무조건입니다. 왜냐면은 마음을 먹으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옛날에는 직영자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 상처를 도려낼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약 바를 것만 생각하고 어떤 약이 좋을지만 계속 발라보다가 상처가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엔 정말 도려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손해가 컸던 거예요. 근데 손님 2테이블, 3테이블 받아서 지금 음식으로 장사하시잖아요. 저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쉬실 때 마음 편하게 쉬세요. 근데 쉬실 때 공부하세요. 벤치마킹하고 2군데는 다녀오세요. 이제 다녀오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스케줄 잡아가지고 필요한 것들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간판이나 탕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는 제가 지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 자리잖아요. 내 터전이잖아요. 사장님이 진짜 그 스토리텔링을 뽑아내야지만 이게 사장님 매장이 되는 거지, 그냥 제가 간판 지어줘서 하면 차라리 그냥 프랜차이즈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게 외부의 간판 정도는 바꿔서 하고, 플레이스랑 이런 거 마케팅 하는 것들 조금 만지면 될 겁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하지만 변화에 도전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충분히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하고 이렇게 카톡 하시니까 소통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사장님들 구독자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다, 나도 하면 되겠다, 이런 희망 정도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